소장님, 저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죠? 제가 30년간 연금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질문입니다. 그런데 충격적인 사실 하나 알려드릴게요. 이렇게 물어보시는 분들 중 10명 중 8명은 기초연금 받을 수 있는데도 포기하고 계십니다. 실제로 어제 상담한 70대 할머니 13년 동안 받을 수 있었는데 모르고 계셨어요.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을 날린 거예요. 그냥 몰라서요. 여러분도 혹시 이런 오해하고 계시지 않나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집 있으면 안 된다. 자식이 잘 살면 안 된다. 일하면서는 못 받는다. 전부 틀렸습니다. 오늘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30년 경력 전문가가 현장에서만 알 수 있는 진짜 정보, 지금 바로 시작합니다. 안녕하세요. 연금 상담센터 박중현입니다. 제가 이 일 시작한 게 벌써 30년이 넘었어요. 그동안 정말 수많은 분들을 상담하면서 느낀 게 있는데 연금 관련해서 오해하시는 분들이 정말 많다는 거예요. 특히 기초연금에 대해서는 거의 10명 중 8명은 잘못 알고 계세요. 오늘은 제가 그동안 현장에서 겪었던 실제 사례들을 바탕으로 기초연금에 대해 여러분이 정말 알아야 할 것들을 싹 다 정리해 드리려고 합니다. 어제도 상담센터에 70대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소장님, 저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 못 받는 거 맞죠? 라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어머니, 누가 그러던가요? 라고 물었더니 동네 경로당에서 다들 그렇게 얘기한대요. 알고 보니 이분 국민연금 월 30만 원 받으시는데 기초연금 신청조차 안 하신 거예요. 제가 바로 계산해 드렸죠. 어머니, 기초연금 25만 원 전액 다 받으실 수 있어요. 그 표정 못 봤어요? 진짜 눈물 글썽이시더라고요. 이런 일이 비일비재합니다. 그래서 오늘 이렇게 시간 내서 여러분께 제대로 설명드리려고 해요. 30분 정도 투자하시면 여러분이나 부모님이 매달 수십만 원씩 더 받으실 수 있는 방법을 확실하게 아실 수 있을 겁니다. 아, 그리고 영상 시작하기 전에 부탁 하나만 드릴게요. 이 영상이 도움이 되신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연금 정보 계속 받아보고 싶으시다면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세요. 여러분의 좋아요 하나가 더 많은 어르신들한테 이 정보가 전달되는데 큰 도움이 됩니다. 여러분 부모님, 이웃 어르신들이 억울하게 돈 못 받는 일 없도록 함께 도와주세요. 자, 그럼 본격적으로 시작해 볼까요? 기초연금, 도대체 뭔가요? 기초연금의 탄생 배경은요? 먼저 기초연금이 왜 생겼는지부터 얘기해 볼게요. 제가 이 일 시작했을 때만 해도 노인 빈곤율이 정말 심각했어요. 2000년대 초반만 해도 어르신들 중에 절반 가까이가 빈곤층이었습니다. 국민연금이 있긴 한데 문제가 뭐였냐면요. 국민연금이 본격적으로 시작된 게 1988년이거든요. 그러니까 지금 70대, 80대 어르신들은 국민연금 제대로 못 넣으신 분들이 대부분이에요. 넣었어도 기간이 짧아서 받는 돈이 얼마 안 되고요. 그래서 정부가 2008년에 기초노령연금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처음엔 정말 푼돈이었죠. 월 몇만 원 수준. 그러다가 2014년에 기초연금으로 이름을 바꾸고 금액도 늘렸습니다. 지금은 2025년 기준으로 월 최대 25만 4,760원까지 나와요. 누가 받을 수 있나? 기초연금 받으려면 딱 두 가지 조건만 충족하면 됩니다. 첫 번째, 나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해요. 만 65세요? 65세 아닙니다. 예를 들어 1960년 3월생이신 분은
2025년 3월에 만 65세가 되는 거죠. 생일 한 달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두 번째, 소득. 소득 하위 70%에 들어가야 합니다. 이게 사람들이 제일 헷갈려하는 부분인데요. 잠깐만요. 하위 70%가 뭐냐고요? 전체 어르신 100명이 계신다고 생각해 보세요. 소득 순서대로 1등부터 100등까지 줄을 세우는 거예요. 그러면 1등부터 70등까지는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71등부터 100등까지는 못 받고요. 그럼 1등이 제일 많이 받는 사람 아니에요? 라고 물으시는 분들 계시는데 아니에요. 여기서 1등은 소득이 제일 적은 분이에요. 100등이 제일 부자시고요.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어르신 10분 중 7분은 기초연금 받으실 수 있다는 겁니다. 생각보다 많죠? 제가 상담하면서 느낀 건데 많은 분들이 나는 집도 있고 국민연금도 받으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지레 포기하세요. 근데 막상 계산해보면 받으실 수 있는 경우가 정말 많아요. 얼마를 받나? 2025년 기준으로 기초연금은 최대 25만 4,760원입니다. 이게 기준연 금액이에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게 최대라는 말이에요. 모든 분이 25만 원을 받는 건 아니고 사람에 따라서 25만 원 받는 분도 있고 20만 원 받는 분도 있고 12만 원 받는 분도 있어요. 왜 이렇게 차이가 나냐? 그게 바로 국민연금과의 관계 때문입니다. 이건 잠시 후에 자세히 설명드릴게요.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 팩트체크 해볼게요. 가장 큰 오해가 있어요.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가장 많이 들은 말이 뭔지 아세요? 소장님, 저 국민연금 받으니까 기초연금은 못 받죠? 국민연금 넣으면 기초연금 못 받는다며요? 둘 중에 하나만 받을 수 있다고 들었어요. 전부 틀렸습니다. 국민연금 받는다고 기초연금 못 받는 거 절대 아니에요. 오히려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들 중에 기초연금도 같이 받으시는 분들이 엄청 많습니다. 진짜 기준은 뭔가? 기초연금을 못 받는 이유는 딱 하나뿐이에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초과해서입니다. 국민연금 때문이 아니라 내가 가진 전체 소득과 재산을 계산했을 때 상위 30%에 들어가면 못 받는 거예요. 실제로 제가 상담한 사례를 하나 말씀드릴게요. 사례 1, 김영수 어르신 가명, 68세, 국민연금 월 80만 원, 집시가 3억 원 전세 살고 계심, 예금 2천만 원, 자녀로부터 받는 용돈 없음. 이분 계산해보니까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더라고요. 그래서 기초연금 전액 25만 원 다 받으세요. 국민연금 80만 원에 기초연금 25만 원 합쳐서 매달 105만 원 받으시는 거죠. 사례 이박순자 어르신 가명, 70세, 국민연금 월 20만 원, 집시가 8억 원 서초구 아파트, 직접 거주, 예금 1억 원, 임대소득 월 200만 원. 이분은 못 받으세요. 왜? 재산도 많고 임대소득도 있어서 소득 인정액이 기준을 훌쩍 넘어요. 국민연금은 겨우 20만 원밖에 안 받으시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상위 30%에 드는 거죠. 보시다시피 국민연금 금액이 문제가 아니에요. 전체 소득과 재산을 보는 겁니다. 국민연금 금액에 따른 기초연금 감액? 그럼 국민연금이랑 전혀 상관없냐? 그건 또 아니에요. 소득 기준은 통과했는데 국민연금을 어느 정도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좀 줄어들 수는 있어요. 여기서 중요한 숫자 하나만 기억하세요. 38만 2천 원. 국민연금을 38만 2천 원 이하로 받으시면 기초연금 25만 원 전액 다 받으세요. 국민연금을 38만 2천 원 초과해서 받으시면 기초연금이 조금 감액될 수 있어요.
근데 여기서도 또 중요한 게 아무리 감액되어도 최소 12만 7,380원은 받습니다. 기초연금의 절반이에요. 절대 영원이 되는 법은 없어요. 왜 38만 2천 원인가? 이게 좀 복잡한데요. 쉽게 설명드릴게요. 기초연금 기준액 25만 4,760원의 150%가 38만 2,140원이거든요. 정부에서 국민연금을 이 정도 이하로 받으시는 분들은 기초연금을 깎지 말자고 정한 거예요. 왜 이런 기준을 뒀냐면 국민연금을 적게 받으시는 분들은 젊었을 때 소득이 낮았거나 가입 기간이 짧은 분들이거든요. 이런 분들은 더 도움이 필요하니까 기초연금을 전액 드리는 거죠. 감액은 어떻게 되나? 국민연금이 38만 원 넘으면 얼마나 깎이냐고요? 이게 개인마다 달라요. 계산 방식이 복잡해서 전문가 아니면 정확히 계산하기 어려워요. 국민연금에서 받는 어급여 소득세 분배급여와 비급여 개인 별급여 비율을 따져서 계산하거든요. 근데 걱정 마세요. 신청하면 공단에서 다 계산해 줍니다. 여러분이 직접 계산할 필요 없어요. 제가 30년 경험상 말씀드리면 대부분 이런 식이에요. 국민연금 5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 약 20만 원, 국민연금 7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 약 15만 원, 국민연금 100만 원 받으시면 기초연금 약 1213만 원. 정확한 금액은 신청해 봐야 알지만 대략 이 정도라고 보시면 돼요. 소득 인정액, 이게 뭔가요? 먼저 소득 인정액의 개념을 알아보겠습니다. 기초연금 받으려면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여야 한다고 했죠? 그럼 이 소득 인정액이 뭐냐? 간단히 말하면 월 소득 재산의 월 소득 환산액입니다.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한다는 게 무슨 말이냐면 내가 가진 집이나 예금 같은 재산을 이걸 월급처럼 계산하면 얼마다 하고 환산하는 거예요. 2025년 기준 금액 2025년 기준으로 소득 인정액 기준은 단독 가구 혼자 사시는 분 월 228만 원, 부부 가구 월 364만 8천 원. 이 금액 이하면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그럼 저 월급 250만 원인데 못 받는 거 아니에요? 아니에요. 여기서 또 함정이 있어요. 근로소득은 특별 대우를 해줍니다. 근로소득의 특별 대우. 제가 현장에서 일하면서 느낀 건데 정부가 일하는 어르신들한테는 진짜 혜택을 많이 줘요. 근로소득이 있으면 먼저 96만 원을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의 30%만 소득으로 인정해요. 예를 들어 볼게요. 예시 월급 300만 원 받는 경우 300만 원 96만 원 공제 204만 원, 204만 원 30% 61만 2천 원. 실제 월급은 300만 원이지만 소득으로는 61만 원만 인정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계산해 보면 혼자 사시는 분 월급 307만 원까지 오케이. 부부 합쳐서 월급 434만 원까지 오케이. 맞벌이 부부 합쳐서 530만 원까지 오케이. 놀랍죠? 생각보다 기준이 너그러워요. 작년에 상담하러 오신 67세 어르신 한 분이 계셨어요. 청소 일하시면서 월 250만 원 정도 버신대요. 나는 돈 버니까 당연히 안 되겠지 하고 오셨는데 계산해 보니까 여유롭게 통과하셨어요. 그분 표정 정말 제가 이 일하는 보람을 느끼는 순간이었죠. 다른 소득들은? 근로소득 말고 다른 소득들은 어떻게 되냐고요? 사업소득 공제 없이 전액 인정. 재산소득이자 배당 등 공제 없이 전액 인정. 연금소득 국민연금, 공무원연금 등 공제 없이 전액 인정. 기타 소득 공제 없이 전액 인정. 근로소득만 특별 대우받는 거예요. 왜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65세가 넘었는데도 일하시는 분들은 존중받아야 한다는 거죠. 저도 이 정책은 참 잘 만들었다고 생각해요. 재산은 어떻게 계산하나요? 재산은 크게 세 가지로 나눠요. 일반 재산 집, 땅, 자동차, 예금 등, 금융재산 예금, 적금, 주식, 펀드 등, 고급 재산 골프 회원권, 요트, 고급 승용차 등. 일반 재산은 이렇게 계산해요. 재산 기본 재산 공제 부채 4% 12개월 월 소득 환산액. 하나씩 뜯어 볼게요. 1. 기본 재산 공제. 지역에 따라 다른데 대도시 서울, 광역시 등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 8,500만 원, 농어촌 7,250만 원. 예를 들어 서울에 사시는 분이 집값 2억 원이면 2억 1억 3,500만 원, 6,500만 원만 계산한다는 거예요. 이 부채 공제. 은행 대출 같은 부채가 있으면 빼줍니다. 물론 증빙 서류 있어야 해요. 3, 4% 환산. 남은 재산의 연 4%를 곱해요. 이 재산으로 1년에 4%의 수익을 낸다고 가정하는 거죠. 4, 12개월로 나누기. 1년 수익을 12개월로 나눠서 월 소득을 구해요. 실전 예시. 서울에 사시는 이순희 어르신 가명 경우를 볼게요. 아파트 시가 표준액 3억 원. 예금 5천만 원. 은행 대출 5천만 원. 계산. 총 재산 3억 5천만 원. 기본 재산 공제 1억 3,500만 원. 부채 차감 5천만 원. 과세 재산 3억 5천만, 1억 3,500만 5천만, 1억 6,500만 원. 연 환산액 1억 6,500만 4% 660만 원. 월 환산액 660만 12, 55만 원. 이 어르신의 재산을 월 소득으로 환산하면 55만 원이에요. 만약 근로소득이나 다른 소득이 없다면 소득 인정액이 55만 원이니까 기준 228만 원 이하라서 기초연금 받을 수 있죠. 집값은 어떻게 보나? 집값을 실거래가로 보나요? 공시가로 보나요? 시가 표준액으로 봅니다. 공시가격이라고 보시면 돼요. 보통 실거래가보다 낮죠. 국세청에서 매년 발표하는 건데 여러분이 직접 찾아볼 필요 없어요. 신청하면 공단에서 다 조회해 줍니다. 작년에 강남에 사시는 한 어르신이 오셨어요. 아파트 시세가 10억이 넘는데요. 나는 무조건 안 되겠지? 하셨는데 시가 표준액 보니까 7억 정도더라고요. 그리고 대출도 2억 있으시고 계산해 보니까 기준 이하였어요. 본인도 깜짝 놀라셨죠? 금융재산의 특별 규정. 예금, 적금, 주식 같은 금융재산은 좀 달라요. 6천만 원까지는 공제해 줍니다. 그리고 남은 금액에 대해서만 계산해요. 예를 들어 예금 8천만 원, 8천만, 6천만 공제 2천만 원, 2천만 4% 12, 6만 6천 원. 금융재산이 6천만 원까지는 아예 안 본다는 거예요. 이것도 참 좋은 제도죠. 고급 재산은 골프 회원권, 요트, 고급 승용차 4천만 원 이상 이런 건 특별해요. 전액 100% 월 소득으로 환산됩니다. 공제도 없어요. 예를 들어 골프 회원권이 1억 원이면 1억 100% 12, 833만 원. 월 소득으로 833만 원 인정되는 거예요. 이러면 당연히 기준 초과죠. 왜 이렇게 하냐? 정부 입장에서는 골프 회원권이나 요트 가진 분은 어려운 어르신이 아니다라는 거예요. 저도 합리적이라고 봅니다. 챕터 5 실제 사례로 알아보는 기초연금. 제가 30년간 상담하면서 기억에 남는 사례들을 소개해 드릴게요. 이름은 가명이고 금액은 약간 변형했지만 실제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례 1. 나는 당연히 안 될 줄 알았어요. 김철수 어르신 69세, 서울 거주. 상담 당시
국민연금 월 65만 원. 아파트 시가표준액 4억 원 직접 거주, 대출 없음. 예금 3천만 원. 자녀 용돈 없음. 배우자 없음 사별. 김 어르신 말씀이 나는 국민연금도 받고 집도 있으니까 당연히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주변에서도 다들 그렇게 얘기하더라고요. 계산해봤죠. 소득 부분. 국민연금 65만 원. 재산 부분. 아파트 4억 1억 3,500만 공제 2억 6,500만 원. 예금 3천만 6천만 원 한도 내 공제 0원. 총 재산 2억 6,500만 원. 월 환산 2억 6,500만 4% 12 88만 원. 소득 인정액 65만 연금 88만 재산 환산 153만 원.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여유롭게 통과. 게다가 국민연금이 65만 원이니까 38만 원 초과라서 기초연금이 약간 감액되긴 하지만 그래도 약 18만 원 정도 받으실 수 있었어요. 결과적으로 매달 국민연금 65만 원, 기초연금 18만 원, 83만 원. 신청 안 했으면 65만 원만 받았을 텐데 18만 원이 추가된 거죠. 1년이면 216만 원이에요. 김 어르신이 그러시더라고요. 소장님, 진작 알았으면 몇 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건데. 네, 안타깝지만 기초연금은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 과거로 소급되지 않습니다. 사례 이 부부라서 안 될 줄 알았어요. 박영희 김동수 부부 67세, 65세 경기도 거주. 상담 당시 남편 국민연금 월 45만 원. 부인 국민연금 없음. 남편 아르바이트 소득 월 180만 원. 부인 소득 없음. 아파트 시가표준액 2억 5천만 원. 예금 4천만 원. 박 어르신 말씀이 우리는 돈도 벌고 있고 부부라서 기준이 더 높다며 안 될 것 같아서 신청 안 했어요. 계산해봤습니다. 소득 부분. 남편 국민연금 45만 원. 남편 근로소득 180만 마이너스 96만 30% 25만 원. 합계 70만 원. 재산 부분. 아파트 2억 5천만 마이너스 8,500만 중 소도시 공제 1억 6,500만 원. 예금 4천만 공제 0원. 월 환산 1억 6,500만 4% 12 55만 원. 소득 인정액 70만 소득 55만 재산 125만 원. 부부 기준이 364만 8천 원이니까 완전 여유. 결과 남편 국민연금 45만 원이니까 기초연금 전액 25만 4,760원. 부인 기초연금 25만 4,760원. 단 부부 감액 20% 적용. 최종 수령액 남편 25만 4,760원 80% 20만 3,808원. 부인 25만 4,760원 80% 20만 3,808원. 합계 약 40만 원. 매달 40만 원이 추가로 생긴 거예요. 남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아, 우리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는 거였구나. 몰라서 2년을 안 받았네요. 2년이면 960만 원이에요. 사례 3 재산이 많아서 안 되는 줄 알았어요. 이정숙 어르신 72세, 부산 거주. 상담 당시 국민연금 없음. 본인 집 시가표준액 1억 5천만 원. 자녀에게 증여한 상가 이건 본인 재산 아님. 예금 8천만 원. 주식 2천만 원. 이 어르신은 예전에 장사해서 돈 좀 모았어요. 자식들한테 다 나눠줬고 나는 재산이 있으니까 안 될 거라고 생각했어요. 계산해봤죠. 소득 없음. 재산. 집 1억 5천만 마이너스 8,500만 중소도시 공제 6,500만 원.
금융재산 예금 주식 1억 마이너스 6천만 공제 4천만 원. 총 1억 500만 원. 월 환산 1억 500만 4% 12 35만 원. 소득 인정액 35만 원. 기준이 228만 원이니까 완전 통과. 게다가 국민연금이 없으니까 기초연금 전액 25만 4,760원. 이 어르신이 정말 좋아하시더라고요. 나는 재산 많다고 생각해서 신청도 안 해봤는데 알고 보니까 기준이 이렇게 높았구나. 네, 맞아요. 금융재산 6천만 원까지는 공제되고 집도 공제액이 크니까 생각보다 많은 분들이 받으실 수 있어요. 사례 4 안 되는 케이스도 알려드릴게요. 최부자 어르신 70세, 서울 강남 거주. 상담 당시 국민연금 월 30만 원, 아파트 시가표준액 9억 원, 예금 2억 원, 임대소득 월 300만 원. 계산, 소득 30만 연금, 300만 임대 330만 원. 재산 9억 마이너스 1억 3,500만 더하기 2억 빼기 6천만은 9억 500만 원. 재산 환산 9억 500만 4% 12 302만 원. 소득 인정액 330만 302만 632만 원. 기준이 228만 원인데 632만 원이니까 탈락이에요. 국민연금은 겨우 30만 원이지만 전체적으로 보면 여유 있으신 분이니까 기초연금 대상이 아닌 거죠. 이 어르신도 처음엔 나 국민연금 30만 원밖에 안 받는데? 하셨는데 설명드리니까 이해하시더라고요.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신청 시기를 알아볼게요. 만 65세 되시는 달 1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어요. 예를 들어 생일이 3월 15일이면 2월 1일부터 신청 가능합니다. 중요! 신청한 달부터 나와요. 65세 넘어서 3개월 뒤에 신청하면 그 3개월치는 못 받아요. 작년에 67세 되시는 분이 오셨어요. 제가 2년 전에 65세 됐는데 이제야 알고 왔어요. 2년치 한꺼번에 받을 수 있나요? 안타깝지만 안 됩니다. 신청한 달부터예요. 그러니까 65세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신청 장소 2군데서 할 수 있어요. 주민센터 읍면동 사무소. 내가 주소지 둔 곳의 주민센터. 장점 집 근처라서 편함. 단점 가끔 직원분들이 바쁘면 대기 시간 길 수 있음. 국민연금공단 지사. 전국 어디서나 가능 주소지 상관없음. 장점 연금 전문가들이라 상담이 더 자세함. 단점 좀 멀 수도 있음. 저는 개인적으로 국민연금공단 추천해요. 직원분들이 연금만 전문적으로 다루시니까 상담 퀄리티가 좋거든요. 준비물. 기본적으로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통장 본인 명의. 이 2가지만 있으면 신청은 할 수 있어요. 추가로 필요할 수 있는 것들. 가족관계 증명서 부부인 경우, 금융거래 확인서, 예금, 주식 등이 많은 경우, 임대차 계약서, 전세나 월세 사는 경우, 대출 증명서, 대출 있는 경우. 근데 이것도 신청할 때 직원분이 다 알려줘요. 미리 전화해서 제 경우엔 뭘 준비해 가면 되나요? 물어보면 친절하게 알려주십니다. 전화 상담. 국민연금공단 콜센터 1355. 이거 진짜 유용해요. 나는 받을 수 있을까요? 내 경우엔 얼마나 나올까요? 뭘 준비해 가야 하나요? 다 물어볼 수 있어요. 통화료도 무료고요. 전화하면 간단한 정보 나이, 소득, 재산 등 물어보시고 대략적으로 계산해 주세요. 어르신, 받으실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한번 신청해 보세요. 이런 식으로요. 신청 후 처리 기간. 신청하면 보통 1달 정도 걸려요. 왜 이렇게 오래 걸리냐면 여러분의 소득과 재산을 다 조회해야 하거든요.
은행, 국세청, 지자체 등등에서 자료 받아서 확인하는 시간이 필요해요. 바쁜 시기 연말이나 매달 초에는 2달 정도 걸릴 수도 있어요. 근데 걱정 마세요. 늦게 나오더라도 신청한 달부터 소급해서 줘요. 예를 들어 3월 1일 신청, 4월 30일 승인, 5월 25일 첫 지급. 이렇게 되면 5월 25일에 3월분, 4월분, 5월분 합쳐서 나와요. 안내문. 65세 되시기 한 달 전쯤에 대부분 안내문이 와요. 집으로 우편이나 문자로요. 고객님, 곧 만 65세가 되십니다. 기초연금 신청하실 수 있습니다. 이런 내용이죠. 근데 100% 다 오는 건 아니에요. 소득이 너무 높아서 명백히 안 되시는 분들한텐 안 갈 수도 있고 가끔 주소지 문제로 안 갈 수도 있어요. 그러니까 안내문이 안 왔다고 나는 안 되나 보다 생각하지 마시고 본인이 직접 확인해 보는 게 중요해요. 부부 감액, 이게 뭔가요? 부부 감액 제도. 부부가 둘 다 기초연금을 받으면 각각 20% 감액돼요. 예를 들어 혼자 25만 4,760원, 부부 각각 20만 3,808원, 25만 4,760원에 80%. 왜 이러냐고요? 정부 입장에서는 부부는 생활비를 공유하니까 2배로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실제 수령액? 부부가 각각 20만 3,808원씩 받으면 20만 3,808원, 이 40만 7,616원. 혼자 사시는 분이 25만 4,760원 받는 것보다는 훨씬 많죠. 그래도 50만 원, 25만 원 이보다는 적어요. 불만의 목소리. 이것 때문에 민원이 진짜 많아요. 우리 둘 다 65세 넘었고 각자 자격이 되는데 왜 깎아요? 남편 혼자 받을 때는 25만 원 줬으면서 내가 65세 되니까 남편 것도 20만 원으로 줄이고. 네, 이해합니다. 저도 상담하면서 참 안타까워요. 정책 변화 전망. 다행히 이게 좀 개선될 것 같아요. 정부가 2027년부터 단계적으로 감액률을 줄이겠다고 발표했어요. 현재 20% 감액, 2027년 15% 감액, 2030년 10% 감액. 완전히 없애지는 않지만 그래도 개선되는 거죠. 2030년이 되면 각각 25만 4,760원, 90% 22만 9,284원, 둘이 합쳐서 45만 8,568원, 지금 40만 7,616원보다 5만 원 정도 더 받게 되는 거예요. 챕터 8 꿀팁과 주의사항. 제가 30년 일하면서 터득한 것들 여러분께 다 알려드릴게요. 꿀팁 1.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올해 신청했다가 탈락했어요? 내년에 다시 신청해 보세요. 왜냐하면 기준이 매년 바뀝니다. 소득 인정액 기준이 물가 상승률 반영해서 매년 올라가요. 올해 228만 원이었는데 내년엔 235만 원이 될 수도 있어요. 내 상황도 변합니다. 예금 쓰면서 줄어들 수 있고, 대출 갚으면 재산 줄어들고, 소득이 줄어들 수도 있고, 작년에 상담한 분 중에 3년 연속 탈락했다가 4년째 통과하신 분 계셔요. 매년 기준이 올라가는구나 하시면서 포기 안 하고 계속 신청하셨대요. 꿀팁 2. 재산 정리 고려해 보세요. 기준에서 살짝 초과하시는 분들은 재산을 좀 정리해 보는 것도 방법이에요. 주의! 불법적인 방법 말고요. 합법적으로요. 예를 들어 쓰지 않는 예금, 자녀에게 증여세 한도 내에서 골프 회원권 처분, 여러 은행 예금 한 곳으로 통합해서 6천만 원 공제 최대한 활용. 단, 이런 거 하기 전에 전문가 상담 필수예요. 자칫하면 세금 문제 생길 수 있거든요. 꿀팁 3. 생일 전에 미리 준비.
만 65세 생일 한 개월 전부터 신청할 수 있다고 했죠? 미리 준비해 두세요. 2개월 전 콜센터 1355에 전화해서 예상 금액 확인. 1개월 전 필요 서류 준비. 생일 되자마자 바로 신청. 이렇게 하면 생일달 다음 달부터 바로 받을 수 있어요. 꿀팁 4. 국민연금과 기초연금 함께 신청. 만약 국민연금도 아직 안 받고 계시면 같이 신청하세요. 국민연금공단 가시면 2개 다 한꺼번에 신청 가능해요. 편하잖아요. 주의사항 1. 허위 신청 절대 금지. 재산 숨기면 되지 않아요? 자식 명의로 돌리면 안 걸리지 않나요? 절대 안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이 국세청, 금융기관 다 조회해요. 다 걸려요. 걸리면 지금까지 받은 거 다 토해내야 하고 형사처벌 받을 수도 있어요. 최대 1년 이하 징역 또는 1천만 원 이하 벌금. 절대 하지 마세요. 저 30년 일하면서 본 케이스들 다 걸렸어요. 주의사항 2. 소득 재산 변동 신고. 기초연금 받다가 갑자기 복권 당첨됐다. 집을 팔았다. 임대소득이 생겼다. 자녀한테 용돈을 많이 받게 됐다. 이런 변동사항 생기면 반드시 신고해야 해요. 안 하고 계속 받다가 나중에 걸리면 다 토해내야 합니다. 주의사항 3. 사망 신고. 배우자나 부모님이 돌아가셨는데 기초연금 계속 나오는 경우 있어요. 바로 신고해야 해요. 안 하고 계속 받으면 나중에 다 토해내야 하고 형사처벌도 받을 수 있어요. 자주 묻는 질문 TOP 10을 볼까요? 제가 30년간 가장 많이 받은 질문들 정리해 드릴게요. Q1. 국민연금 받으면 기초연금 못 받나요? 에이, 아니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소득 인정액이 기준 이하면 둘 다 받아요. Q2. 집이 있으면 못 받나요? 에이, 아니요. 집값과 다른 재산, 소득을 합쳐서 계산해요. 서울에 집 한 채 있어도 받는 분들 많아요. Q3. 자식이 잘 사는데 받아도 되나요? 에이, 네. 자식 소득은 안 봐요. 본인 배우자의 소득과 재산만 봅니다. Q4. 얼마를 받나요? 에이, 최대 25만 4,760원이고 국민연금 금액에 따라 달라져요. 최소 12만 원은 받아요. Q. 부부가 둘 다 받을 수 있나요? 에이, 네. 둘 다 기준 충족하면 둘 다 받아요. 단, 각각 20% 감액돼요. Q6.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나요? 에이, 네. 근로소득은 특별 공제가 있어서 상당한 금액까지 일하면서도 받을 수 있어요. Q7. 신청 안 하면 자동으로 나오나요? 에이, 아니요.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신청 안 하면 평생 못 받아요. Q8. 늦게 신청하면 소급해서 받나요? 에이, 아니요. 신청한 달부터만 나와요. 그래서 65세 되자마자 바로 신청하는 게 중요해요. Q9. 탈락했는데 다시 신청할 수 있나요? 에이, 네. 매년 신청할 수 있어요. 기준도 바뀌고 내 상황도 바뀌니까 포기하지 마세요. Q10. 어디서 신청하나요? 에이, 주민센터나 국민연금공단 어디서나 가능해요. 전화 1355로도 상담받을 수 있어요. 챕터 10. 2025년 달라지는 것들. 올해 바뀌는 것들 꼭 알아두세요. 1. 국민연금 수급자 소득 기준 상향. 내년부터 큰 변화가 있어요. 현재는 국민연금 받으시는 분이 월 309만 원 이상 버시면 국민연금이 최대 50% 감액됐어요. 내년부터는 이게 509만 원으로 올라가요. 이게 기초연금이랑 무슨 상관이에요? 직접적인 상관은 없지만
일하시는 어르신들한테 좋은 소식이죠. 국민연금 감액 걱정 없이 더 많이 일하실 수 있으니까요. 2. 부부 감액 단계적 완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2027년 20% 15%, 2030년 15% 10% 조금씩이지만 개선되고 있어요. 3. 기초연금 선정 기준 재검증. 국민연금연구원에서 기초연금 선정 기준을 다시 검토하고 있대요. 지금 기준이 맞나? 너무 빡빡한 거 아냐? 아니면 너무 느슨한 거 아냐? 이런 걸 재검토한다는 거예요. 결과에 따라서 지금 못 받던 분이 받을 수도 있고, 지금 받던 분이 못 받을 수도 있어요. 아직 확정은 안 됐으니까 지켜봐야겠죠. 마무리 박중현 소장의 당부 말씀. 여러분, 긴 시간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 제가 30년 넘게 이 일하면서 정말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받을 수 있는데 모르고 안 받는 분들이에요. 작년에 78세 할머니 한 분이 오셨어요. 소장님, 나 이제라도 신청하면 되나요? 알고 보니 13년 전부터 받을 수 있었던 분이에요. 근데 모르고 계셨던 거예요. 13년이면 계산해 보니까 4천만 원 가까이 되더라고요. 제가 그분한테 뭐라고 말씀드릴 수가 없었어요. 어머니, 13년 전에 오셨으면 이라고 할 수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렇게 긴 시간 할애해서 설명드리는 거예요. 핵심만 다시 정리할게요. 국민연금 받아도 기초연금 받을 수 있어요. 둘은 별개예요. 국민연금 때문에 기초연금이 영원되는 법은 없어요. 생각보다 기준이 너그러워요. 소득 하위 70%. 집 있어도 일해도 국민연금 받아도 오케이. 근로소득은 특별공제. 반드시 신청해야 해요. 자동으로 안 나와요. 신청한 달부터만. 65세 되자마자 바로. 탈락해도 포기하지 마세요. 매년 기준 바뀌어요. 내 상황도 바뀌어요. 계속 신청해 보세요. 전문가 도움 받으세요. 콜센터 1355, 국민연금공단 지사, 주민센터. 제가 이 일하면서 가장 보람 느낄 때가 언제인지 아세요? 어르신들이 소장님, 덕분에 이번 달부터 연금 나왔어요. 고맙습니다라고 하실 때예요. 월 25만 원이면 어떤 분한텐 한 달 식비예요. 어떤 분한텐 병원비고요. 어떤 분한텐 손주 용돈이에요. 이 돈이 어르신들 삶을 조금이라도 더 풍요롭게 만들 수 있다면 그게 바로 기초연금의 취지 아니겠어요? 자, 그럼 오늘 영상 여기서 마무리할게요. 혹시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꼭 좋아요 눌러주시고요. 그리고 구독과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앞으로도 이런 유익한 연금 정보 계속 받아보실 수 있습니다. 댓글로 궁금한 점 남겨주시면 제가 하나하나 답변 드릴게요. 여러분의 질문이 다른 분들한테도 큰 도움이 되거든요. 마지막으로 부탁드릴게요. 여러분 부모님, 주변 어르신들한테 꼭 알려주세요. 어머니, 아버지, 기초연금 신청하셨어요? 이웃 어르신, 기초연금 받고 계세요? 이 한마디가 누군가의 삶을 바꿀 수 있어요. 그리고 혹시 헷갈리는 거 있으면 망설이지 말고 전문가한테 물어보세요. 무료예요. 부끄러워할 것도 없어요. 여러분의 권리예요. 당당하게 받으세요. 오늘 긴 시간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연금상담센터 박중현이었습니다. 건강하세요, 여러분.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